북한은 왜 가난하고 미국은 왜 부자일까요? 미국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아닙니다. 매일 12시간 이상 죽어라 일하는 건 오히려 북한 사람들입니다. 정답은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건 딱 하나, 이 생각에서 갈립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답이 안 보인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충격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인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재테크 채널에서 갑자기 무슨 정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게 공평하게 나눌지 노력한 만큼 더 가져갈지 결국 돈 문제거든요. 막연히 정치는 답이 없다. 개념 자체도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귀를 막을 게 아니라 부자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치킨 먹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킨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는 건 잘못된 거죠. 저도 정치 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가 중요할까요? 평등이 중요할까요? 부자들은 이걸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현실에선 양립할 수 없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좌측으로 갈수록 평등, 우측으로 갈수록 자유를 중시합니다. 좌파, 우파라고도 하죠. 비슷한 용어로 진보, 보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등이 아니라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평등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결과는 북한과 미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평등해야 한다는 건 다 같이 못 살자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안타깝지만 현실에 없습니다. 물론 평등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과 달리 사유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처럼 빈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최근 들어 젊은 층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벌어지고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끊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벌이로도 집을 살 수 있었고 연금만 부어도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연금 구조도 문제인데요. 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 인구가 계속 늘고 경제가 발전할 때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화가 나는데 그러면 당장 피켓 들고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관심은 가져야 하지만 우선은 내 앞가림부터 해야 합니다. 과한 신념은 주인 없는 칼과 같습니다. 신념의 칼은 나를 벨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빈자들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들어눕고 차라리 다 같이 가난해지자면서 부자들을 욕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는데요. 기업과 직원 모두 평소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급 받는 게 배 아파서 세금을 추가로 더 때리자고 합니다. 전형적인 가난한 마인드입니다. 남 잘 되는 걸 질투할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세금 많이 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노력도 안 하면서 세상 탓만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남들보다 노력 안 했는데 부자가 된 세대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돈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항상 돈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임대주택 내놔라, 부자들 세금 더 걷어야 된다,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가난한 이유는 세상 탓이 아니라 본인 탓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설령 가족이라도 말이죠. 남들 욕하고 세상 탓해봐야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식의 패배주의가 아닌 언제나
승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서도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자산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게 생각의 격차입니다. 관심사가 달라지고 점점 대화 자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크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과 과거 추억팔이나 가십거리를 얘기하는 부류로 나뉩니다. 내 주변은 예전과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도 하죠. 내 주변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 가난하게 살기 싫다면 서로 끌어내리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돈이 없는 건 괜찮지만 생각이 가난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나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직 부자의 마인드를 갖추지 못했다면 가난한 생각에 물들어 버리거든요. 설령 가족이라도 부자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당장은 내가 먼저 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우선 내가 잘 돼야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불로소득이 문제다 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로소득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동소득 비중이 작아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소득 비중이 커집니다. 예전부터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이 값진 것이다.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태도는 사실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기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심은 거죠. 물론 이런 노력들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공헌한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계가 아닌 사람을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과 자본이 점점 결합해 왔습니다. 육체 노동보다 지식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마저도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돈을 버는 건 노동자들이 아닌 자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로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인 자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하죠. 세 가지 요소 중 노동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맨주먹으로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면 반드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발판은 내 집 마련입니다. 아파트는 생산수단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는 토지를 깔고 있고 거주가치를 제공하면서 자본을 만들어내는 생산수단입니다. 물론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단순히 주거수단 말고 생산수단이 되는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이상 되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한 번에 서울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은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르게 투자하고 노력하면 10년 내에 10억 이상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밑바닥이라면 남들보다 노력을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소한 그 간극만큼은 노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시작점이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무작정 몸테크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에 생깁니다. 돈이 있어야 가정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집을 사야 되냐? 주식이나 코인은 안 되나요? 주식을 해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 안 되는 돈 넣고 50%, 100% 단타 쳐도 인생은 안 바뀝니다. 쉽고 빠르게 돈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생각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거든요. 종잣돈이 얼마였던 간에 지난 5년 동안 최소한 10억 이상 못 벌었으면 집부터 사는 게 맞습니다. 차근차근 갈아타기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꽉 움켜쥐고 장기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산을 오롯이 소유하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나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는 계속 옵니다. 정말 계속 옵니다. 사실 가난하게 살 거냐 부자가 될 거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자의 생각을 따르기로 마음먹으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부자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생각의 그릇에 담깁니다. 그릇이 작으면 얼마 못 담고 심지어 구멍이 나 있으면 많이 벌어도 결국 다 흘러나갑니다. 부자들을 질투하거나 나는 안 될 거야 같은 부정적인 마인드는 돈그릇이라는 사고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승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이건 선후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의견만 듣지 말고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딱 하나는 부자처럼 생각하느냐입니다. 부자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바로 내 집 마련이고 나를 끌어내리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불평만 하면 5년 뒤, 10년 뒤에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런 책들도 읽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한 신념은 나를 베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좌든 우든 간에 정치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